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회사는 최대 주주가 다우 데이터가 55.22%를 가지고 있어요. 다우 데이터. 즉 이 회사는 다우 키움증권 있죠. 다우 데이터나 뭐 다우 기술, 뭐 키움증권, 사람인 HR 이러한 그룹의 그냥 말 그대로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우 데이터가 55.2%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가 주식회사 임원이가 같은 계열사거든요. 임원이가 9.23% 가지고 있어요. 9.23%. 그래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게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예. 최대 주주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키다리 스튜디오 사명이 전에는 다우 인큐브로 있어요. 인큐브. 다우 인큐브. 다우 인큐브였는데 다우 인큐브와 뭐예요? 부코믹스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이제 사명을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을 3개를 운영해요. 3개.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는 플랫폼을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거든요. 웹툰 서비스, 그 다음에 이북 서비스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 그리고 계열 회사들이 보통 그룹사가 보통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키다리 스튜디오, 사라민, 그 다음에 사라민 HS, 그 다음에 키다리 ENT, 그 다음에 이매진스, 이머니, 키움, ENS 막 이런 그리고 다우 데이터 관련된 그룹이에요. 이런 회사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플랫폼은 봄툰이라는 웹툰 서비스예요. 웹툰 플랫폼인데 이 웹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BL이 좀 많아요. BL은 뭐냐면 보이스 러브라고 해요. 보이스 러브. 그러니까 뭐냐면 소년들끼리 미소년끼리 사랑하는 동성애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20대, 30대 초반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성향 어떤 웹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소년들의 어떤 사랑을 다루는 그런 BL 웹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랭킹에 보면 이 회사의 웹툰에 보면 뭐 많이 된 것들은 75만 3천, 그다음 55만 4천 뷰, 291만 3천 뷰, 그렇죠? 55만 2천 뷰, 92만 3천 뷰, 93만 7천 뷰 이렇게 좀 많이 있죠? 그래도 꽤 뷰가 좀 많아요. 자,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남자들은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좀 여성향 그런 웹툰 플랫폼이다. 왜 그러냐면 20, 30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구매력이 또 구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또 그러한 소비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 여성들을 상대로 그 플랫폼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북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이제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로맨스, 웹소설, 일반 도서도 있고요. 일반 도서도 있고. 그래서 전자책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뭐냐면 판무림이라고 있어요. 판무림은 뭐냐면 약간 무협 관련된 그 관련된 전자책이 많고 웹소설이 많고 물론 현대 판타지도 있죠. 판타지. 그래서 무협 관련된 판무림. 벌써 이름부터 무림이잖아요. 그래서 무협 관련된 웹소설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을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뭐냐면 이 회사는 매출이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있어요. 근데 그 매출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매출을 굳이 뭐 분석을 안 하셔도 이 미디어 콘텐츠 정도만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연결은 없어요. 지금 연결 재무제표는 지금 없고, 지금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2008년도에 그 연결 종속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서 지금 뭐야 연결 종속회사는 없고,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만 지금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 53억 정도 증가했고, 그렇죠? 2016년도, 17년도 3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 전환됐어요. 그렇죠? 적자, 이건 적자 전환됐고,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게 뭐야, 적자폭이 엄청 컸죠? 거기다가 감소됐고, 여기서 흑자 전환했어요. 당기순이익도. 여기서 그래서 중단 영업 손익도 있고, 중간에 그 사업부가 중단을 한 그러한 영업 사업부가 있어요. 그 사업부들이 보통 뭐 교원 직무 연수 서비스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부가 그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서비스도 좀 중단했고, 그 다음에 ASIC 디자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중단했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좀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출은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서비스 쪽이고, 그 다음에 용역 매출은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된 그 관계 회사들한테 뭐 다우 관련된 그룹사 있죠. 관계 회사들한테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매출이고, 서비스 매출액이 이제 플랫폼, 즉 뭐냐면 웹툰이나 전자 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아까 그 무역 관련된 그 플랫폼 관련된 매출이에요. 관련된 원가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이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의 누적이 되는데, 지금 이때부터 뭐야 이익 잉여금은 계속 감소가 됐다가 이제 올해 이익이 좀 나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잉여금이 좀 늘어나서, 과거에는 경영을 좀 잘했다는 거죠. 과거에 잘해서, 왜 그냥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그쵸,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68억 정도 손실이 났었잖아요. 예. 이게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62억, 22억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도 이익 잉여금이 88억, 65억 정도 있는 거 보면, 그래 지금 66억으로 올라왔죠. 과거에는 상당히 경영을 잘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아서 다시 또 흑자 전환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회사의 역사를 뭐 간단하게나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총계를 보면 지금 21억, 62억에서 21억 많이 줄었죠. 46억에서 지금 52.67%에서 부채 비율이 94.16%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31.94%로 많이 줄었죠. 31.94%. 그리고 여기 보면 부채를 보면 이게 단기 차입금이 없어요. 그렇죠? 차입금이 0이에요. 단기 차입금이 0이죠. 지금 0이에요.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없어요. 즉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는 없다.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는 무차입 경영이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유동 자산을 보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면 71억이에요. 71억. 유동 부채를 보면 지금 19억이에요. 19억. 유동 부채가 19억. 훨씬 많죠? 유동 비율도 좋다. 유동 비율이 아주 좋다. 즉 단기적인 지급 능력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유동 비율이.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도 낮고, 이자 나가는 비용, 이자부 부채 무차입 경영을 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를 보면, 여기 부채를 보시면 단기 선수금하고 단기 선수 수익이 있어요. 단기 선수금은 뭐예요?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매출하고 나중에 연관이 되잖아요. 매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 중에서 19억 중에서 지금 11억이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동부채는 뭐냐면 8억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8억 정도밖에, 유동부채, 실제 유동부채는 8억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죠. 왜냐면 이것은 선수금하고 11억 정도는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이게 뭐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고 어떤 갚아야 될 의무가 없고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의 유동부채는 8억이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71억이다. 그러니까 어때? 이 회사가 지금 영업양수도도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가 이매진이라는 회사가 있고 41% 정도 지분율이 있어요. 그 회사의 지분율이 41% 정도 지분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20% 정도 지분율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좀 제가 읽기가 좀 그래서 이런 회사예요. WSMU 이걸 뭘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의 지분율이 한 24.17% 돼요. 17%고 그 다음에 이매진이 한 41.6% 정도 되고 그래서 이매진 같은 경우는 이제 19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한 7억 9천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그래서 지분법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이 8억 2천 정도 나기 때문에 지분법 손실이 나요. 이것은 지분법 이익이 나고 이매진은 지분법 이익 이것은 지분법 손실 지분율만큼 지분법 이익 손실로 가겠죠. 네, 그런 회사예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들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도 뭐큰 변동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변동이 없고 단기 선급금도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단기 선급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15억 자산이 단기 선급 비용이 증가했다는 미리 돈이 나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15억이 돈이 미리 나가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나빠진다. 이만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쵸? 자, 선급금은 뭐냐면 우리가 선급금하고 선급 비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급금은 뭐냐면 자산을 사는 거예요. 자산을 사는데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돈을 미리 주는 거. 즉 만약 상품을 샀다.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원재료나 뭐 상품을 샀다. 그럼 뭐예요? 돈을 미리 줬어요. 그러면 선급금이에요. 근데 선급 비용은 뭐냐면 비용을 미리 주는 거예요. 이것도 돈을 미리 주는 건데 이것은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뭐 작가나 출판사 때 우리가 MG라고 하죠. 미니멈 개런티, 인세. 이건 나중에 비용화 되거든요. 비용화, 지급 수수료, 뭐 수수료나 그런 비용화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리 주면 선급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선급 비용으로. 그래서 이 작가들에게 지금 15억 정도 미리 준 거예요, 아니에요? 작가들한테, 작가나 출판사한테 그만큼 뭐예요? 이거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가 콘텐츠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39억, 24억에서 39억 정도 해서 뭐야 플랫폼이 있는데 콘텐츠 지금 뭐야 미니멈 개런티를 작가들이나 출판사한테 주고 미리 주고 더 주고 지금 콘텐츠를 확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뭐 성장을 위해서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차입 경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 선수금이 있어요. 이게 선수금하고 선수수익인데 선수수익은 뭐냐면 여기 이 회사는 반도체 라이센스 이제 관련된 선수수익을 받거든요. 선수수익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계속 축소를 시키면서 어때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은 이게 이제 나중에 매출이 돼요. 선수수익은 기간을 이연시키고 어떤 이연시키기 때문에 선수수익 부채로 잡았지만 매출이 되는데 반도체 관련된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선수금은 뭐예요? 선수금은 뭐냐면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웹툰이나 웹소설 있죠. 판무림이나 뭐 웹툰, 그 봄툰이나 그 다음에 전자도서. 그러면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봄툰이에요. 봄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봄툰을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결제를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요. 코인을 결제를 하면 자 충전 코인 20개 거기다 2코인 더 그래서 좀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면 만약 내가 39,600원에 200코인을 샀다. 200코인 더 400코인이 되잖아요. 400코인이 됐다. 그래서 웹툰을 보는 거예요. 웹툰을 보통 한 웹툰당 하나 보는데 한 페이지 보는데 지금 여기 무료 보다가 3코인이잖아요. 내가 오늘 3코인을 봤다. 그럼 이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결제한 금액은 뭐예요? 미리 결제한 200코인은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 자, 지금 웹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금이 3,500에서 7억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10억까지 증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지금 7억으로 선수금이 2017년도에 선수금이 7억일 때 매출은 196억까지 증가했어요. 142억에서.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선수금이 10억일 때는 얼마나 많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매출이 더 증가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봄툰이나 이게 좀 성장이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봄툰의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쭉 있다가 2016년도에 좀 많이 좀 이게 트렌드 뭐 이렇게 좀 봄툰을 뭐 하면서 약간 하다 관심을 갖다가 2017년도에 관심이 쭉 떨어지다가 2018년부터 천천히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관심도가. 그래서 봄툰의 인지도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약간 성장을 한 부분이고, 이제 이 회사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지.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가나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미니멈 개런티를 줄 때 이제 계약서 중에 부가판권에 대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가판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형자산을 보니까 저작권으로 잡혀 있는 게 한 1억 9천밖에 안 되더라고. 1억 9천 정도밖에 저작권으로 잡혀 있는 게. 그래서 이 회사는 부가판권이, 그러니까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그 IP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플랫폼 많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좀 IP가 좀 많으면 나중에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IP를 가지고 웹소설 IP로 웹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좀 여성 지향형이잖아요. 여성향.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상당히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IP가 좀 있으면 이런 매출에 대한 확장성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걸로 산 거예요. 영업양수를 한 거예요. 지금 키다리 ENT는 아마 다우 기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0%. 그런데 키다리 ENT의 일부 사업부를 사는 거예요. 어떤 사업부냐? 웹툰 제작 스튜디오 및 웹툰 유통 사업 관련된 사업부를 산 거예요. 이만큼만. 지금 76억만큼만. 즉 자산은 55억, 부채가 12억 정도를 인수를 하는 거죠. 이 사업부만큼만. 키다리 ENT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548억이나 돼요. 상당히 많이 성장했어요. 키다리 ENT는 지금 상당히 많이 성장했고 58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20억으로 성장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13억 정도 성장한 회사예요. 이 키다리 ENT 같은 경우.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76억이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한 5억 정도 인수한다고 보면 돼요. 5억인데 지금 50억 정도 주고 사잖아요. 지금 50억 주고 하는 거예요. 5억짜리를 당기순이익 5억짜리 50억 주고 사니까 지금 퍼 10배를 주고 사는 거죠. 10배. 퍼 10배를 주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부를. 그리고 이제 이 사업부가 사면 최소한 매출은 76억.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올해. 이익도 그렇고. 매출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적어도 최소한 76억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연결로 되면 100% 갖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이익은 5억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잔금 청산일이 7월 30일이니까 8, 9, 10, 11, 12. 올해는 5달 정도. 5달이면 매출이 한 31억 정도 잡힐 거라고 봐요. 그러면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또 있을까? 매출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수한 거 한 31억 정도. 또 이것도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매출은 또 성장할 수 있겠다. 이제 하반기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하반기에. 왜?
지금 잔금청산이 7월 30일이니까 잔금청산이 되면 8, 7, 8, 6, 7, 8, 9는 이제 3분기잖아요. 7, 8, 9. 7, 8, 9 같은 경우는 어떻게 8, 9월 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게 나온다. 그다음 10, 11, 12도 또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때 관심을 기울이라.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키다리 ENT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웹툰 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IP란 말이죠. IP.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아까 원소스 멀티 유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을 기울이시라. 그리고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회사의 개요 보면 이 회사는 보시면 계열 회사가 지금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키다리 스튜디오, 사람인 HR, 한국정보인증, 미래테크놀로지, 키움증권 상장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된 회사들 엄청 많죠. 관련 회사들이 많고 그러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냐? 키다리 스튜디오는 종속회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다리 스튜디오잖아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예요? 다우데이터가 55, 55.2%, 그쵸? 55.2%.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임원이가 9.23%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키다리는 뭐예요? 이매진.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지분법 대상이에요. 지분법 대상. 지분 관계회사라고 하죠. 관계회사. 연결 대상은 종속회사라고 이건 관계회사예요. 이매진. 그 다음에 이거는 몇 프로예요? 41.67. 41.67.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영어로 된 거. WOSMU.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24.17. 이것도 지분법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영업양수를 하잖아요. 하나 다우기술에서 영업양수를 해요. 영업양수를 하는데 뭐 키다리 ENT의 뭐예요? 웹툰 관련된 그 부분을 지금 영업양수를 해서 50억에 이게 보통 한 70매덕 70억에 매출 70억에 단기순이익 5억 정도 이제 잡히는 회사죠.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크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 바로북을 합병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다우 인큐버와 바로북 합병해서 뭐예요?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봄 코믹스를 합병. 이게 원래 이게 종속회사였는데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합병을 하면서 하나의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봄 코믹스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렇게 전자책, 그 다음에 웹소설, 그 다음에 웹툰, 세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감자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6,200만 주를 가지고 있어 감자가 해서 지금 현재 주식수는 1,500만 주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 사업부문과 반도체 사업부문이 웹소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산업의 특성이 보통 웹소설은 장르 소설이라고 불러요. 판타지나 무협, 로맨스 등 장르 소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어떻게 사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예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어때요? 좀 힘들잖아요. 그럼 판타지를 찾는 거예요. 잠깐만요. 좀 희한하게 돼버렸네요. 어, 어, 이거 눌렸어요. 자,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좀 힘드니까 판타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협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 좀 복잡화가 될수록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쪽 도서 제휴점에서 이제 도서 제휴점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그냥 모바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콘텐츠 제작하면 전자책을 출판하고 유통 플랫폼, 모바일, 그다음에 독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성장성 한 3천억 규모까지 전자책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콘텐츠 관련된 산업을 분석할 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잘 가야 돼요. 이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읽어보셔요. 그다음 웹소설 다양한 연령대가 하고 있다. 자, 웹소설 같은 경우 지금 그렇죠. 지금 뭐냐면 웹툰도 그렇고 웹소설도 그렇고 지금 뭐예요? 학생들이 이제 무료 웹툰이랑 많이 읽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면 이제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어른들도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 결제하면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지하철 이렇게 저도 여의도 한 번씩 가보면 지하철 보면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막 그 무협을 읽어요. 휴대폰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 웹툰도 읽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경제력이 되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 그리고 뭐냐면 회당 금액이 100원에서 3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돈을 지불했는데 좀 재미가 없다 해도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저관여 제품이라고 해요. 저관여 제품. 이게 저관여 제품. 그래서 저관여 제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웹툰이나 웹소설은 좀 저관여, 그러니까 100원, 300원은 그냥 쉽게 의사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뭘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계절성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방학 기간에 아무리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7, 8월 이제 이런 부분에는 좀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그 시험 기간에 아무래도 매출이 좀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소설의 역경은 스낵컬처라고 스낵컬처. 스낵컬처는 뭐냐면 우리가 과자를 먹는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짜투리 시간 안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낵컬처라는 거. 음, 그리고 좀 최근 웹소설 콘텐츠는 한 권의 단행본을 100화 이상으로 분절해서 연재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IP가 있다면 이거 웹툰으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만 되면 웹툰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드라마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IP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게 경쟁력이다. 그래서 키다리 영업 양수도 해서 키다리 ENT의 이 웹툰 제작 스튜디오 및 웹툰 유통 사업을 영업 양수도를 했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이 아까 바로북, 이게 바로북이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판무림, 프로무림은 이게 판무림, 판무림, 예, 판무림. 그리고 작가와의 신작 계약을 확대. 아까 뭐예요? 선급금, 선급 비용 많이 증가했죠. 잠깐만요. 여기 선급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선급 비용. 지금 15억 정도 증가했죠.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자, 아까 우리 현금 물음표를 안 봤네요. 여기 좀 읽고 나서 현금 물음표를 볼게요. 선급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 변동의 특성, 계절성. 이것도 이제 웹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관여, 저관여 제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스낵컬처라는 거. 그렇죠.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에 뭐예요? 좀 뭔가 판타지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장 산업의 특성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콘텐츠를 봄툰 플랫폼에 선 연재 후에 카카오, 네이버, 윈스토어 등 포털에 서비스하고 있고 향후 유명 작가와 저작권을 추가로 확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저작권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저작권이 1억 9천밖에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계약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좀 IP 쪽에 어떤 그런 비중을 좀 많이 크게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양수도도 했고, 예. 예,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소스 멀티 유정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 영업이익 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2차 저작물에 대한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면 뭐 드라마를 찍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뭐 10억 정도 받는다. 그럼 이게 다 단기 순이익이 돼 버리잖아요. 매출이면서 단기 순이익. 그러면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는 약간 우리가 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사업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매출 그 다음에 그 플랫폼에 들어간 회원 가입 수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반도체 쪽은 상당히 적죠. 5.1%. 예. 이쪽이 미디어 콘텐츠 쪽이 94.89%. 근데 반도체 쪽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현재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IP 쪽이 좀 판매가 돼야 2차, 3차로 이렇게 뭔가 이게 돼야 이게 수익성이 좋아진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안 봤어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현금 흐름표는 생각을 해보세요. 선급 비용이 15억이 증가했어요. 그쵸? 선급 비용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선수금이 뭐예요? 지금 11억에서 16억에서 지금 뭐야 이게 반도체 라이선스 수익이 팍 감소하면서 11억 한 5억 정도 감소했죠. 5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이 미리 들어오는 게 감소하고 미리 주는 게 15억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미지급금도 미리 많이 감소해 돈도 미리 줘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영업활동 현금은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아요. 받을 돈은 미리 못 받고 줄 돈은 미리 줘버렸어요. 지금 확장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 회사는 워낙 뭐예요? 유동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없어 이자 관련된 부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적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것은 뭐 어떤 재고 자산이 많거나 매출 채권이 뭐 갑자기 증가 그거 없잖아요. 지금 매출 채권이 뭐 그런 것들은 증가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재고 자산도 없고 단지 뭐예요? 선급 비용 작가들한테 미리 주는 그 미니멈 개런티를 선급 비용이 15억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 미지급금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이 그 뭐냐면 선수금은 증가했는데 선수 수익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 합친 게 작년보다 5억 정도 감소했고, 그렇죠. 이건 6억 정도 감소했고, 이건 15억 정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현금흐름이 안 좋았죠. 18억 정도 적자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현금으로 뭐 영업활동 현금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되 뭐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무리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다리 스튜디오 대략적인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뭐 저평가나 고평가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뭐 제대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다음 웹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냥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고 단지 이제 제가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하반기에는 영업 양수도 하는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관찰하셨다가 만약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